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8월 31일 월요일 8월의 마지막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0.4% 상승했고 코스닥도 큰 차이 없지만 코스피보다 조금 더 상승해서 약 0.6% 상승했습니다. 종목 등락을 보면 상승 종목 수가 약 1,500개, 하락 종목 수가 769개인데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하락보다 상승 종목 수가 꽤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난 28일 금요일 개인이 1158억 원 매수했고 기관도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이 목요일과 이어서 이틀 연속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좀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매수 우위를 보일 수가 있었고요. 사모펀드, 연기금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순매수 우위 마감했지만 사모펀드,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은 매도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요,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이 있었고 미국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가 상승했듯이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한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발표와 일본 아베 총리의 사임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지수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오후 들어서 좀 확대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 지수 등락을 보면요. 종이 목재, 건설, 기계가 상승했고 통신, 의료정밀, 서비스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택배 수요 증가 예상에 물류, 골판지 관련주의 상승과 아베 총리 사임에 따른 애국 테마주의 상승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살펴보면요.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0.6% 전후해서 모두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토요일 새벽 마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 2% 상승하면서 다시 신고가 나왔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요. 애플이 약보합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 상승했고 아마존이 강보합, 알파벳이 강보합, 테슬라가 소폭 하락했고요. 인텔 2% 상승했고 AMD 2% 상승했고요. 넷플릭스가 0.45% 하락했고 모더나 0.8% 하락했고 니콜라가 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흐름 내용들 좀 살펴보면요. 우선 연준의 우호적인 발언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꽤 오랜 기간 2.5%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인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에서 일부 오르는데 편안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긍정적이었고요. 한편 지난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1.9% 증가하면서 소비 1.9% 증가하면서 6월 증가보다는 둔화됐지만 코로나19의 재유행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한 점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최종치가
전망치와 예비치 모두를 상회한 점도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8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7월 상품 수지 적자는 지난 6월 대비해서 11.7%가 늘어났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부양책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크 메더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1조 3천억 달러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다소 진전된 소식이 나온 점 긍정적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다소 혼조세를 보였죠. 독일이 0.5% 하락, 프랑스가 0.26%, 영국이 0.6%, 이탈리아가 0.03% 하락했는데, 파월 의장의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은 긍정적이었지만 스페인과 독일이 새로운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제재 움직임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1.6% 상승했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차이넥스트의 규제 완화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전문 금융 자회사 엔트그룹의 홍콩과 상하이 증시 동시 상장 소식 등에 따른 낙관적 투자 심리가 이어진 것도 상해 지수가 1.6%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유가가 0.2% 하락했는데 미국 허리케인 프리미엄 해소로 하락했고,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비둘기파, 연준 등의 소식에 힘입어서 2.2%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 몇 개 있는데요. 중국 8월 공식 제조업 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어 있고요. PMI 지수, 독일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비치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클라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연설이 있고요. 8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미국에서 여러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매월 말, 매월 초에는 많은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있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정에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등이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인데, 지난주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나 시장에는 긍정적이겠고요. 또한 2일에는 8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4일에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 8월 실업률은 지난 7월에 몇 %였죠? 실업률이 7월에는 10.2%였는데 이번 8월 실업률은 소폭 내려서 10% 미만으로, 그래서 시장 예상치는 한 9.9%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호하게 나온다면 경제 회복 기대가 커질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는 애플과 테슬라의 두 기업의 액면 분할이 되죠. 액면 분할이 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도 있지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지수 다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 갭상승 나오면서 0.57%, 캔들에서 3일 연속 캔들상 양봉이 나오고 있고, 또 갭상승도 좋아 보이고 5일선의 상승 각도, 상승 기울기도 유지되는 모습 견조합니다. 흐름 괜찮고요. S&P 500도 갭상승 나왔고
5일선 상승각도 기울기 유지되고 있는 점 다우처럼 견조합니다. 괜찮고요. 나스닥도 괜찮습니다. 네, 나스닥 전일 캔들상 아래꼬리 달리는 음봉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갭상승 나오면서 5일선 상승각도 기울기 유지하는 점 좋아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일선에서 5일선 종가상 이탈했다가 5일선 회복하는 것도 좋은 흐름이었지만 종가, 고가, 신고가 나오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처럼 이번에도 지난 흐름처럼 21선에서 반등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1선까지도 나오는 조정이 아닌 그 전에 한 템포, 두 템포 더 빠른 상승이 나온 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8월 마지막인데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으로 바꿔 놓으셔야만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